네, 이번 시간에는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라는 건 우리가 뚝뚝뚝 끊어져서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거기에 기대값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 평균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시행 이 앞에서 했었죠, 그쵸?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개수가 0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아마 확률 분포표가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칸 합. 그러면 우리가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몇 번쯤 앞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 기대할 수 있냐? 앞면이 몇 번쯤 나오는 게 평균적인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상확률 변수 값이 얼만큼 분포되어 있느냐 표준 편차라고 우리가 이제 분포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과 그 다음 배우는 표준 편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처음에 일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반복해서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 식의 내용이 주로 나오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가면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교과서도 읽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지고 아 이렇게 적용시키라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면 됩니다. 정말로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제발 공부하십시다.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생강일기에 보니까 어느 놀이공원에서 개장 기념 행사로 선착순 100명의 입장객에게 할인표 다음 표와 같은 할인액이 적힌 할인권을 준대요. 자 우리 뭐 해볼 거냐면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평균.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할인권이 5,000원, 만원, 2만원 있지만 누가 이거 평균이 얼마쯤 될까라고 했을 때 5,000원, 만원, 2만원을 합친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3으로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왜? 얘네들은 갖고 있는 장수가 각각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장수에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석차 등급 평균 낼 때 언어와 매체는 6단위, 수학 2는 3단위인데 뭐 확률과 통계도 3단위인데 걔네들이 같은 건 아니죠. 그쵸? 똑같이 뭐 2등급 맞았다고 해서 같은 그 무게만큼 같은 등급을 맞았다는 느낌이 안 들죠. 언어 매체 6단위니까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평균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5,000원짜리가 70장, 만원짜리가 20장, 그 다음에 2만원짜리가 10장이 있으면 이걸 총 100장으로 나눠주는 형태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값은 7,500원쯤 돼요. 그러니까 할인권이 각각 값은 다르지만 이 장수가 이렇게 있어서 100장이 있다 보니까 뭐 하나 뽑으면 한 7,500원쯤 값어치를 한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 싶은 건 다른 거예요. 얘네가 덧셈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묶어서 식을 사용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5,000 곱하기 100분의 70 만 곱하기 100분의 20 그 다음에 2만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 100분의 70 100분의 200 100분의 10은 각각 얘는 5,000원짜리 할인권을 뽑을 확률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있는 애들은 각각 확률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아까 위에 있는 표가 확률 분포표가 아니었는데 얘를 이게 확률 변수 x라고 놓고 확률 분포표로 표현하면 얘는 100개 중에 70개를 뽑을 수 있는 거고 얘는 100개 중에 20개 얘는 100개 중에 10개를 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적을 수 있죠. 합계는 이렇게 적고 나면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앞으로는 여러분 손짓으로 계산합니다. 손짓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곱해요.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평균이라는 표현, 기대값이라고 쓰는 이 표현은 expectation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볼펜으로 안 나오고 이 x로 우리가 쓰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자리를 x1, 이 자리를 x2, x3 이런 식으로 놓으면 확률은 각각에 대해서 p1, p2, p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요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칸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n칸이 있다면 xn, pn으로 쓸 수 있겠죠. n칸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어떤 기호를 쓰냐면 i라는 기호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xi, pi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또다시 쓰면 시그마 그렇죠. 사용할 수 있겠죠. i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설명 또 잘못했네. 여기 그냥 n 쓰시면 돼요. n개니까 n 여기에 i 쓰려고 지금 선생님 잠깐 헷갈렸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구나.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지금 배웠죠? 우리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예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기대값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우리가 주사위 눈이 나오는 거는 1부터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때의 확률은 사실 다 똑같아요. 6분의 1 나고 왜? 한 개니까 6분의 1일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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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칸 안 썼네. 합계는 1이겠죠. 그럼 이때 평균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는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선생님 너무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6분의 1까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네 맞아요. 2분의 7이 나오게 되죠. 2분의 7이 얼마냐면은 3.5죠. 얘는 왜 그래요? 모든 확률이 일정하고 이 칸이 짝수개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값이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면 3.5쯤 나온다고 말해도 틀린 말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3.5쯤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자, 문제 1번도 볼까요? 문제 1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검은색 볼펜 6자루, 파란색 볼펜 4자루. 근데 임의로 3자루 뽑는데요. 근데 파란색 볼펜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예요. 그럼 생각합시다. 3자루를 뽑고 있는데 파란색 볼펜이야.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자루부터? 빵자루부터. 1자루, 2자루, 3자루까지 되고 합계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확률 분포표 완성되죠. 이때 확률 생각해 보면요. 얘는 요 자리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0개 중에 10개 중에 3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얘는 4개 중에 그렇지 파란색 볼펜이니까 빵번 그 다음 곱하기 검은색 6자루 중에 어떻게 돼요? 3자루를 다 뽑는 이런 경우가 들어가죠. 계산하시면 6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칸에 들어가는 애들은요. 마찬가지로 10개 중에 3개를 뽑는 확률인데 그 중에서 4개 중에서는 1자루, 6개 중에서는 2자루 뽑는 거죠. 계산하시면 2분의 1 나옵니다. 요 자리는 10개 중에 3개, 근데 위에는 4개 중에 2개 뽑고 파란색 2개, 그 다음에 6개 중에 이제 하나만 뽑아야 돼요. 얘는 10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계산해 주시면 10시 3에서 얘는 4개 중에 3개 뽑고 사실 쓸 필요 없어요. 6시 0이에요. 그래서 얘는 30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합은 당연히 1이겠죠. 여기에서 x의 기대값을 구하여라. 이거 구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는 손짓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 곱해주는 거예요. 0 곱하기 6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0분의 3,
다음에 3 곱하기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면요. 5분의 6 나와요. 이렇게 밑에 확률이 다를 때는 당연히 기대값이 아까처럼 무조건 한가운데 값 안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푼다. 그 다음은 이제 평균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리 원래 분산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요. 잠깐 옆으로 가서 설명을 할게요. 네, 아주 쉬운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70점 맞았어요. 수학 점수. 그 다음 어떤 학생은 몇 점 맞았다고 할까? 40점 맞았고요. 어떤 학생은 60점 맞았고 어떤 학생은 30점 맞았어요. 그러면 이 수학 4명의 평균은 몇 점이 될까요? 맞아요. 선생님 쉽게 만들어놨죠? 50점이 될 거예요. 못 믿겠으면 해보면 돼요. 70, 60, 40, 30 더해서 4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만큼 퍼져 있는지. 분산이라는 건요. 우리 어떻게 구했었냐면 편차 제곱에 평균으로 분산을 구했어요. 일단 편차가 뭐냐면 이 평균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0점만큼 올라가 있고 얘는 10점만큼 올라가 있고 얘는 20점만큼 내려가 얘는 10점만큼 내려가 있네요. 10점만큼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20점만큼 내려가 있죠. 근데 이게 편차라고 부르는 건데 이 편차를 그냥 합치면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이건 무조건이죠. 왜? 평균이란 개념 자체가 편차를 가지고 그 가운데를 딱 찔러주는 게 지금 평균이거든. 그러니까 편차를 그냥 더해서는 안 되네? 부호가 없어져야겠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제곱을 했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400이 되고요. 100이 되고요. 여기도 400이 되고요. 여기도 100이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을 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주게 되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낸 평균 50점짜리 수학 이 4명의 점수의 분산은요. 얼마가 되냐면 500, 500, 1000. 1000을 4개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250이 됩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맞죠? 500, 500 합치면 1000이니까 나누면 250. 이렇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점수가 지금 뭐 70점, 60점, 50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산이 250이라고 하니까 이 점수를 뛰어넘잖아.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감이 너무 안 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야? 모르겠어. 느낌이 없어. 그래서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숫자는 되게 큰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분산을 그냥 쓰면 안 되겠다. 분산도 나름 의미 있는 수지만 그냥 쓰지 말고 어떻게 하자? 여기에서 표준 편차라는 걸 생각하자. 지금 분산값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이 제곱 때문이야. 제곱을 다시 눌러주자. 어떻게 한다? 분산을 이렇게 루트 씌워주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50이 이 문제에서 지금 표준 편차가 될 거예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당연히 이산항 변수 x에 대해서도 분산을 어떻게 구해야겠어요? 이 분산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확률 변수 x에서 이 m 평균을 말하는 거거든요. 평균을 빼서 이게 편차죠. 제곱을 하고 그걸 평균 내겠다는 얘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확률 분포표가 어느 걸로 할까? 없나?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요. 확률 분포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합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평균을 구해. 그 다음에 평균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4잖아요. 그쵸? 이따 구해볼 건데 뭐 지금은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평균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설명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4예요 4. 그런데 4인데 그 다음에 편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에서 4를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 3에서 4를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5에서 4를 빼 1. 7에서 4를 빼 3.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편차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편차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9. 1, 1은 1. 1, 9.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
평균을 구하는데 얘는 확률 분포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이 어떻게 구해진다? 이 값에다가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다 곱하는 게 아니라 9랑 얘, 1이랑 얘, 1이랑 얘, 9랑 얘 요렇게 곱하는 거.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계산이 좀 길죠. 편차가 예쁘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평균이 소수점이야. 평균이 분산이야. 아니 분수야. 그럼 뺐을 때 이미 분수가 나오고 그걸 제곱하면 더 분수가 되죠?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굉장히 비수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느낌은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더 분수가 돼. 그럼 거기다가 이 확률은 또 분수야. 곱해. 난리도 아니야. 통분하기도 번거롭고 계산도 어렵고 어쨌든 분산은 이렇게 구하는 게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불편함을 자꾸 얘기하냐면 뒤에 가면 이거보다 간단한 버전으로 식을 다시 알려줄 거예요. 아직은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증명을 못하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 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선생님이 미리 미래를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 분산이라고 하는 애는 V, variance 사용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 제평에서 평제를 빼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공식 외우라고 약간 요약본으로 불러준 거고 이 얘기는 이따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고 이게 5가 나오니까 얘는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산확률 변수에서의 분산과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한다? 분산은 지금까지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한다. 이게 지금 뭐다?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평균 뺀 거에다가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왜? 이게 평균이니까. 이걸 쭉 해주는 거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요. 뭐 스탠다드를 사용하는 건가? 스탠다드 를 사용을 해서 S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의 소문자 시그마를 사용합니다. 시그마 쓸 줄은 아나? 선생님은 내리면서 오른쪽, 내리고 나서 오른쪽, 내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뭐 사람마다 희한하게 쓰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세워지면 6, 이게 너무 꺾어지면 9처럼 보이니 조심하시라. 그래서 시그마 x라고 쓰면 이게 표준 편차 어떻게 한다? 루트에다가 분산을 집어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까지 뭐 해야 되냐면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 문제 뭐 2번이나 예제 몇 번이냐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쉬운 느낌이 좀 있어서 얘는 선생님이 풀어주진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거를 또 설명하는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 갑자기 뭐 하냐면요. 이산확률 변수는 우리가 원래 이렇게 x로만 사용을 했던 건데 그 앞에다 어떤 숫자를 붙이고 그 뒤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평균 기대값 그리고 표준 편차 구하려면 당연히 분산도 구해야겠죠. 이런 걸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원래는 이런 공식을 거쳐서 이렇게 되니까 얘들아 이해하고 써지만 잠깐 쉽게 좀 접근을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점수 세트 기억해요? 다시 불러와 볼게요. 이 점수 기억나죠? 70, 40, 60, 30, 평균이 50.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각각의 점수에다가 2배를 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점수가 어떻게 되죠? 70점 받은 애는 140점, 60점 받은 애는 120점, 그 다음 40점 받은 애는 80점, 30점 받은 애는 60점이 되겠죠. 이때 평균 얼마 나올까요? 네, 선생님은 미래를 알고 있어서 바로 쓸 수 있어요. 얘는 100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합치면 200, 이렇게 합치면 200, 합치면 400, 나누기 4 하면 100. 점수를 각각 2배를 했더니 평균도 어떻게 됐다? 2배가 되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맨 위에서 쓴 게 바로 이런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50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확률 변수 x에다가 2배를 하게 되면 이게 100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궁금하다면 3배를 해봐도 좋아요. 만약에 확률 변수 x에다가 3배, 각각의 점수에다 3배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150점이 될 겁니다.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확률변수 x 앞에 뭔가 곱해져 있는 게 있다. a. 그러면 우리 그냥 확률변수 x 구한 이 평균에다가 그 a 배를 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a는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느낌 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번에 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를 2배씩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10점씩 더해줄게요. 맨 위에 거에서. 그러면 한 명은 80, 얘는 70, 얘는 50, 얘는 40이 되겠죠. 이때 평균 내볼까요? 물론 선생님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평균이 6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균 60이에요. 합쳐볼까? 90, 여기는 150, 240, 46에 24. 맞잖아.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지금 아까 거 확률 변수 x에다가 10점씩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 아까 구한 우리 평균에다가 10점을 이렇게 더한 거하고 같아요. 60점으로. 보입니까? 네. 그래서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인데 여기처럼 만약에 확률 변수가 그냥 x가 아니라 거기 앞에 a라든지 이렇게 b로 뭔가 숫자가 곱해지고 더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까 구해놓은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 하고 뭐 b는 다른 말 없죠. 0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0은 뭐 무시해도 되는 거니까 뭐 들었어. 근데 a, b는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게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난 진짜 너무했어. 자, 볼게. 평균이 10이래. 근데 나보고 여기다가 4x-3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이런 평균을 구하래. 그럼 얘는 확률변수 x의 평균에다가 4 곱한 다음에 빼기 3한 것과 똑같아요. 약간 분배 버튼 느낌 나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돼? 4 곱하기 10-3. 왜 이거 10이라고 했으니까. 40이니까 3 빼면 얼마야? 40. 37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평균을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아까 구한 평균. 그 다음 플러스 7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플러스 7이니까 5니까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쉽죠? 이해할 수 있죠? 어려운 말 없죠?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확률분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모든 확률 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의 앞면을 뭐 앞면의 개수 동전 2개 던질 때 앞면의 개수 그러면 원래 여기가 0, 1, 2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 거기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얼마를 더하라고 하면 그걸 실제로 다 해가지고 표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때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렇게 식이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묶어낼 수가 있죠. 쭉 전개해서 묶어내니까 A로 묶이고 B로 묶여서 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뒤에 이제 분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분산을 먼저 볼게요. 분산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점수 세트 있죠. 다시 점수 세트로 가야 돼. 여기에서 이제 분산을 볼 건데 분산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정도였죠. 떨어진 정도였어. 근데 이거를 2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떨어진 정도가 여기 40, 여기 20, 여기 마이너스 20, 여기 마이너스 20, 여기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제곱하면요. 4, 4, 16, 100, 1600, 2는 400, 여기는 400. 제곱, 편차 제곱하고 있어요. 1600. 그 다음 이거를 다 합치면 2000, 2000, 4000. 4000. 그 다음에 나누기 4 하니까 여기에서 분산이 얼마가 나오냐면 1000이 나와요. 참고로 아까 여기 위에 거의 분산 얼마였냐면요. 250이었어요. 1000 나왔어. 잠깐만. 나는 각각의 값에다가 2배를 했는데 분산이 4배가 됐네? 네, 맞습니다. 분산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게 돼요. 제곱. 2배 하라고 하면 제곱배로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배 하라 그래도 퍼지는 정도는 양수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있었죠. 어디 갔어? 밑에 거. 밑에 거 보니까 얘는 아까 10점 더했죠. 근데 얘는 웃겨요. 10점을 더했지만
떨어진 정도가 얘 20점만큼, 10점만큼, 10점만큼, 20점만큼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얘랑 편차가 똑같죠. 편차 제곱의 평균 똑같겠죠. 똑같이 더하거나 빼가지고는 퍼진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밑으로 갔을 때 네, 분산은 아까 벌써 본 친구도 있어. 여기 플러스 b 있는데요. 이 뒤에 없죠. 왜? 똑같이 더한 값에 대해서는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그마는 어떻게 돼? 표준 편차는 그냥 이거를 루트 씌워가지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a제곱 분산인데 이렇게 된 건데 얘는 a가 나와야 돼. 근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꺼내냐면 절대값을 붙여서 루트 분산해주는 거니까 절대값 a에 어떻게 돼요? 시그마 x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무조건 분산을 거친 다음에 갑니다. 자, 보세요. 문제 5번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얘 이거에 대한 분산을 구해라요. 그러면 우린 안다. 얼마 곱해져 있어? 걔를 어떻게 9배를 한 다음에 분산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9981이네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것의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네, 그냥 분산에다가 앞에 있는 거 2배, 아니 제곱하니까 9배. 그 다음 선생님이 뒤에 있는 똑같이 더하거나 빼는 건 의미 없다 그랬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얘도 9981입니다. 여기도 분산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제곱하면 1이죠. 점수를 전부 다 마이너스 곱해서 뒤집은 상태에서는 퍼진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뭐하고 똑같아요? vx랑 똑같아요. 9입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이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그냥 분산에다가 요 앞에 있는 숫자 제곱하니까 3, 3은 9분의 1. 뒤에 있는 퍼진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얘는 9분의 1 곱하기 9니까 얼마? 1. 이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표준 편차도 요거 다 그냥 루트 씌우고 씌워서 얘기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내려오다가 슬쩍 잠깐 뛰어넘은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문제 4번. 문제 4번이 바로 뭐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잠깐 정리할게요. 우리 위에서부터 평균 어떻게 구했죠? 선생님이 확률분포표 이렇게 있으면 요거 이걸로 구하라 그랬죠. 맞아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냐면요. 편차, 그러니까 값에서 평균 뺀 거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요. 평균이니까 이 기호 사용해서. 근데 선생님이 얘를 앞으로 어떻게 풀 수 있다느냐면 평제로 풀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 말이 여기에 있는 말입니다. 뭐가 제평이냐면요.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아까 평균을 구한 거에 제곱을 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평평제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 선생님 저걸 왜 저렇게 써도 돼요? 왜 선생님 마음대로 저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잠깐 보여주려고요. 한 번만 보고 나면 앞으로는 여기에 있는 문제 4번에 있는 요 식을 마음껏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요. 그냥 우리 전개하듯이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전개해 줍니다. 그리거나 생각해요.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요. x들이에요. x들. 그럼 m은 뭐예요? 그럼 얘는요. 숫자예요. 숫자. 상수. 자, 그럼 볼게요. 평균을 구하는데 이 x제곱하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까 왜 평균식 있으면 평균 어떤 거 있었냐면 ax 플러스 b 있으면 얘는 a 곱하기 2x 플러스 b하고 똑같았죠. 이런 것처럼 나타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있으니까 얘는 뭐냐면 이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 요거랑 이렇게 분배를 하시게 되면 확률 변수 앞에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숫자 붙어 있는 거 어떻게? 앞으로 빼버렸죠. 2m, 2의 x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얘는 온전히 숫자예요. 얘가 지금 온전히 숫자죠. 그냥 나오죠. 이거 뭐 평균 b라고 써도 마찬가지예요. 왜? 얘는 확률 변수가 아니라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이면 3들의 평균 얼마? 3. 그런 거. 그러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m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 끝났어요. 왜? 여기까지는 그냥 건들 거 없는데 얘도 평균이란 뜻이죠. 2x도. m도 평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 m제곱하고 똑같아요. 평균 제곱. 그리고 플러스 뒤에 m제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m제곱. 다시 쓰면 우리가 평균 저렇게 잘 안 썼으니까 m으로 안 썼으니까 2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와, 제평, 평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산 어떻게 구해? 그러면 제평 평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평 평제로 문제를 풀면 얼마나 간단해지냐? 자, 밑에서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시그마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루트 분산하시면 된다. 그리고 금방 배운 거 뭐였어요? 뭐 있었어? 금방 배운 거?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번 강의 엄청 길죠? 30분 넘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제 3번을 풀어보시면 그냥 모든 이야기가 끝납니다. 볼게요. 자, 볼게요. 이번에는 확률 변수로 갑자기 y를 줍니다. x 썼으니까 y 주는 거예요. x는 지금 이 표에 x에 대한 확률 분포는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나보고 뭐 구하라 그랬냐면 평균인데 3x 플러스 2의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 구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 3x 플러스 2에 대한 거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3x 플러스, 아이고 잘못 썼다. 3x 플러스 2에 대한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는요, 다시 쓰면요, 앞에 3 곱해져 있으니까 3 평균 플러스 2 하면 되는 거죠. 얘는요, 앞에 3 있으니까 9 분산 플러스 자 하면 안 되죠. 왜? 더한 거는 선생님이 분산 퍼진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9 분산, 아까 구한 거를 루트 씌우시면 됩니다. 뭐 3 시그마 쓰셔도 되고 나중에 쓰셔도 돼요. 자, 이걸 구하려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예요? 평균을 구해야겠죠.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 손짓만 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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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5분의 4 더하기 10분의 4, 3, 12 더하기 5분의 6일은 6 더하기 10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네, 얘 계산하시면 4입니다. 4. 평균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4, 3, 12 플러스 2 얼마? 14. 얘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이 이렇게 쳐놔야겠다.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분산 구할 거예요. 선생님 분산은 어떻게 풀어라? 제, 평, 평, 제 이렇게 해라. 제평 평제로. 그럼 선생님 제평이 뭐였죠? 네, 제곱의 평균입니다.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이라서요. 여러분들도 x 위에다가 x 제곱 딱 쓰세요. 자, 그럼 얘는 4, 얘는 4, 4, 16, 얘는 6, 6에 36, 8, 8에 64.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얘랑 얘랑 곱하는 게 평균입니다. 16, 10분의 3 곱하는 게 평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손짓만 하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된다? 네, 5분의 248 더하기 10분의 얼마 48인가 봐. 그다음 플러스 5분의 36 플러스 10분의 64. 근데 여기까지 다 하고 신나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까지가 뭐야? 제평이야, 제평. 그럼 여기서 평제를 빼야 돼. 평제가 누구야? 평균의 제곱 4, 4, 16을 빼주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얼마 나오냐면요. 이 앞에가 20이어가지고요. 4예요, 4. 그럼 나중에 분산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분산 얼마가 되겠어? 루트 4니까 2가 되겠지. 그럼 이제 갖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니까 분산 4, 9, 36. 36을 루트 씌우니까 6. 끝났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6번은 거의 최종 끝판왕에 해당하는 문제죠. 왜? 확률 분포표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평균인데 어떤 평균? 5x-2의 평균, 분산도 5x-2 거, 표준 편차도 5x-2 거 이렇게 푸는 거죠. 선생님이 위에 푼 것처럼요. 쭉 한번 이런 기호들을 다 손으로 직접 써가면서 해보세요. 아, 얘는 그냥 숫자 곱하는 거야. 얘는 숫자 제곱하는 거야. 얘는 아까 그냥 루트 씌운 거야.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손으로 쓰셔야 한번 정리도 되고 더 기억도 잘 남고 실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어딘 줄 알아요? 제평 평제에서 제평만 하고 다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평만 하면 여기 답이 얼마 나오냐면 20 나오거든. 와, 다 했다 하는 게 제일 잘 틀리는 거. 선생님이 수업할 때 4반에서 4반 다 실수한 거. 왜? 마음이 급하거든. 지금 이거 계산할 거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평제 안 하고 재평까지만 하고 그냥 막 끝내버려요. 진짜 조심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길었어요. 이산항류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분산 구하는 것도 원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는데 뭐였어? 재평평제. 입에 붙게끔 자꾸 연습하세요. 어차피 수업할 때도 계속 재평평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계속 입에 붙게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